안녕하세요. 매일 재테크하는 남자 리치판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부동산 뉴스 속에 감추어져 있는 투자적 인사이트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말에도 함께 공부 시작해볼까요? 자, 좀 제목을 제가 좀 자극적으로 뽑아보긴 했습니다.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검토의 화신이냐? 라는 형태로 제가 뽑아봤는데요. 청문회를 좀 준비하고 있죠. 근데 계속 검토냐, 신중히 접근한다라는 얘기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펼칠지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합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지만 다소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만나보실게요. 자, 오늘 기사인데 이제 원희룡 규제는 풀되 집값은 잡겠다. 초고난도 주택 방정식이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이 아시아경제 기사를 여러 가지 기사들 중에서도 잡은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 같은 생각이에요. 다른 건 모르겠고 초고난도 주택 방정식입니다. 네, 사실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문재인 정권 때 이런 규제들로 인해 가지고 웬만해서는 이거를 풀어내기가 되게 힘들게끔 꼬여 있거든요. 그것도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골이 깊게 꼬여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정말 신중하게 뭔가 엄청나게 준비하고 검토하고 분석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과연 정말로 능력 있고 뛰어난 분이라고 해서 정말 묘수를 찾아낼 수만 있다고 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일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된 부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얼마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고난도 주택 방정식을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궁금한 상황입니다. 지금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5월 2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서면 답변을 먼저 제시를 했는데요. 하나하나 좀 볼게요. 지금 보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세제 개선 관련된 부분에서 다 검토를 좀 진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건축 사업 관련돼 가지고 진행하는 거에 좀 차질이 발생하고 있던 것 중에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인데 다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거의 대부분이 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는 형태로 한 스텝 앞으로 좀 전진하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인수위와 비슷한 상태입니다. 인수위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건 좀 중장기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좀 이슈와 논란이 여지가 되고 있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같은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 차이나 개발 이익에 적정 환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과한 것 같으니까 면밀하게 검토할게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것 때문에 분상제를 피하기 위해서 연기하다 보니까 분양 불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또다시 또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종부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도한 세부담으로 해서 국민의 불편이 있었으니까 이거 좀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종부세 폐지냐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에 있었던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 요 관련돼서는 세수 등 여러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제 개편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 이것도 검토와 관련된 의미죠.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걸 폐지하거나 줄이겠다고 하면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결국에는 종부세에서 나오는 세금들은 국세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대통령의 자금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폐지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시 좀 톤을 좀 다운시켜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형태로 좀 바뀌었죠. 임대차 3법 관련된 부분도 이제 당선인의 공약에서는 이제 이걸 폐지하는 부분이었지만 이거 역시도 개선안을 모색하겠다라는 형태로 검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는 2 플러스 2, 2 플러스 2 플러스 2, 3 플러스 3과 같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임대차 보호법을 더 강화하는 듯한 그런 것들을 주장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심할 우려가 크다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즉 윤석열 당선인이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 당선인이 언급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표명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이런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집값 급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또 실제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집값이 올라가는 추이에 따라서 완급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규제 완화 정책 같은 경우를 실제로 시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지금 이미 거래량도 동반하면서 집값도 서울에 있는 재건축 예정 지역부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걸 본다고 했을 때 이미 부작용은 시작됐습니다. 지금 저기 정책으로서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서 뭐 하나 실현된 게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는 5월 10일 이후에 바로 적용하겠다고 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한시적 배제, 1년 동안 배제하는 거. 그것만 이제 거의 확실시 되는 거고 다른 것들은 계속 지금 검토하거나 뭔가 고민하거나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와중에서도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과연 이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 집값이 급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속도 조절, 완급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5월 2일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6월 1일 지방선거일 거고요. 그 지방선거 때까지는 직접적인 어떤 규제 완화와 관련된 정책을 펼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다 퍼주는 거니까 모두가 해피하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반발 심리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정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신중령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나왔던 부분에서 안전진단을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구체적인 율까지 얘기하면서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 이것도 집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공급을 촉진하겠다. 결국에는 뭐죠? 이거 역시도 적절한 타이밍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지를 또 남기고 있어요. 강남권 개발제약구역 그린벨트 해제 관련돼서는 장관으로 취임한다고 했을 때 본인으로 봤을 때는 원칙을 개발 제한 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을 원칙으로 하지만 여지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잘 신중하게 협의하겠다. 그러니까 뭐 하나 OX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주택 공급 로드맵을 발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민간 임대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임기 내 공급과 관련된 부분, 공급이 핵심이라고 했을 때 민간 임대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점에 들어오느냐? 제가 봤을 때는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끝나는 8월 달 전에는 이런 등록 임대차 제도가 좀 부활을 해야지 그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조금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비교적 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인센티브가 제공이 돼야지 이것만 부활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주택자분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떡밥, 즉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인센티브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도한 이익과 특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형태로 해서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일지에 대한 것들이 모두 다 퀘스천 마크인 겁니다.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서면 답변으로 한 걸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소극적이고 뭔가 책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당연히 청문회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 신중히 접근하겠다. 이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조속히 건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형태로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하지만 실질적인 액션은 전혀 언급된 것이 없다라는 게 조금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럴까요? 지금 청문회 자리에서 이런 공약과 관련된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해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아마도 자재 문제에 집중될 여지가 다분하거든요. 지금 연합뉴스 쪽에 있는 기사를 보면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8개월간 교통법규를 20회나 위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대부분 내용을 보니까 뭐 버스 전용 차선으로 갔던 경우도 있고 불법 주차와 관련된 부분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을 이제 많이 발생했거든요. 과속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통법규를 이렇게 위반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또 자질 논란에 어, 입방아가 오르내릴 수 있는 만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 식비 1인당 6만 원짜리 밥을 먹고 오마카세에서 밥을 먹었는데 결제는 3만 원으로 하고 뭐 50만 원 미만대로 50만 원 이상부터는 뭔가 보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50만 원 미만의 인원수를 좀 부풀려 가지고 식사비를 결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로부터 논란으로부터 지금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가올지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책정이 됐으니까 직접 장관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이 청문회 과정이 더 두렵고 더 준비할 게 많은 거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전반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거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원희룡 지금 후보자는 그런 거를 고민하거나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어느 정도이고 지금 그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정도로만 이번에는 서면 제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희룡 TV라고 해서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는 구독자 18명이 넘는 별도의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유튜버예요. 네. 근데 지금 재미있게 봤던 게 셀프 청문회라고 해가지고 미리 공격 들어올 것 같은 거. 왜 제주 땅을 중국에다가 팔았나요? 뭐 제주 2공항 관련된 거 뭐 해명하십시오. 이런 어떠한 사회자가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를 영상화 시켜가지고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좀 청문회와 관련돼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제가 준비한 건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인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과정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사업을 추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칼자루를 빼들고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수위 과정에서는 정부와 국민 그리고 야당의 그 눈치를 너무 보느라고 말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나 다주택자 그리고 무주택자, 1주택자 이런 부동산과 관련 있는 곳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말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청문회를 잘 통과를 하신 다음에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일관된 생각과 그리고 다른 약간의 부작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5년이라는 큰 그림을 갖고 일관되게 주도적으로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형태의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한 것들을 집중하고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시장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5월 2일 청문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셨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우리 또 만나요.